한국에 처음 온 러시아 여성이 밤에 한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함께 보시죠. 러시아에서 한국을 동경하다 드디어 서울 땅을 밟게 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유튜버 롤리타 흐바토바. 한국을 오기 위해 1년을 기다렸다고 할 정도로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그녀입니다. 남자친구 니키타와 함께 중국 하얼빈을 경유해 드디어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 공항에 오기 전부터 꽤 긴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온라인에서 하도 많이 봐서 자칫 이민자로 오해받아 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했거든요. 과연 이들의 첫 한국 입국은 어땠을까요? Нам не задали ни одного вопроса. Мы просто отсканировали пальчики, посмотрели наш паспорт и все. Абсолютно ни одного вопроса. Даже здравствуйте не сказали. Если вы переживаете насчет того, что вас не пустят на границе в Корее, я не знаю, у нас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спрашивали, мы просто зашли и все, как к себе домой. Не знаю, мне кажется, в Китае дольше и то смотрели. Вообще, в Китае даже дольше. Хотя мы переживали, мы насмотрели, что отправляют на допросы. 지문 스캔 한 번, 여권 확인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 한마디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겁먹었던 것에 비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입국이 완료됐습니다.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국 심사인데 한국은 자동화 시스템이 워낙 촘촘하게 갖춰져 있어 일반 관광객이라면 대부분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첫 경험 하나만으로도 롤리타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던 롤리타는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말이죠. Спешу вам сообщить, что мы сейчас едем в район Гангнам. Давайте сейчас мы вам покажем, как работает метро. У нас такого нет, сами понимаете, да? Да, а ты видела эскалаторы? У нас таких нету. Кстати, реально, у нас таких нет. 한국 지하철을 이용해본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무엇보다 편리하다는 것. 롤리타 역시 그 감탄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지하철 카드 하나로 환승까지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을 보며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Есть такая вот карточка Тимани, и на ней лежат деньги. Мы ее оплачиваем, и она, получается, на каждой станции ты пикаешь, она у тебя считывает, сколько денег ты потратил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нции, на которую ты выходишь, заходишь, делаешь...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교통카드 하나가 외국인의 눈에는 꽤 정교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탄은 강남거리로 나오면서 더 이어집니다. 쇼핑거리를 걷던 롤리타는 각 매장 입구에 마련된 음료 거치대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음료를 들고 매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홀더를 따로 만들어둔 것이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본 적 없는 배려라며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불편함을 미리 읽고 해소해주는 사소한 장치 하나하나가 쌓여 도시 전체의 체감 온도를 높이는 거죠. 긴 쇼핑을 마치고 지쳐있던 두 사람은 숙소 근처 한강공원으로 향합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공원이나 걷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강에 도착한 롤리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Народу много, хотя сегодня вечер четверг. Четверг, да, народу всегда очень много. Наверное, это еще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очень много туристов. Да, тоже верно, да, туристический все же город. Вот. Ну, в принципе, в целом, я вот такого вот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а, чтобы прям вот такие магазины были на плаву. Но это прям что-то интересное. называется круиз-терминал. 넓게 펼쳐진 한강 위로 크루즈 터미널이 떠 있고 강변에는 잔디밭과 조명이 어우러진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롤리타는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며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강변 공원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거나 이만한 규모의 인파가 평일 저녁에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한강 공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공간에 이미 즐길 거리와 쉴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가 따로 없어도 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즐기던 중 롤리타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래 걸은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해진 거죠. 니키타는 약을 구하러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고 롤리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쉬어야 했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몸이 아픈 순간 보통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강공원 주변에는 편의점과 약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니키타는 어렵지 않게 약을 구해왔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불편함 없이 해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도심 인프라의 밀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통증이 가라앉은 저녁, 두 사람은 오락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 9시만 넘으면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밤 11시에도 오락실 안에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기계 앞에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죠. 한국 특유의 24시간 문화. 이건 단순히 가게가 늦게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거리에 사람이 있고 불이 켜져 있고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안과 문화와 인프라가 전부 맞물려 있어야 가능한 풍경이거든요. 롤리타가 놀랐던 건 오락실 영업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공간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행 3일차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DMZ 비무장지대 투어입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땅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 그런데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탓에 투어버스를 그만 놓쳐버린 겁니다. Мы не успеваем на экскурсию. Круто. Мы просрем сейчас 7000. Вау. Короче, едем мы в метро, потому что мы просрали нашу остановку и без нас уехали. Но благо они уехали на другую станцию, они в принципе уехали. И нам надо просто сейчас на другую станцию доехать. И я надеюсь, что мы их там найдем и сядем. Просто такой сильный трафик, я вообще... Очень сильные пробки. И мы закладывали время, но в итоге у нас вышло... Выехали час. Типа час, да, ехать. А мы, а показывало 30 минут. 당황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한국 지하철을 이용해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따라잡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처음 오는 나라에서 처음 타는 지하철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낸 거죠. 한국 지하철 노선이 워낙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안내 시스템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합류한 DMZ 투어에서 롤리타는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이야기, 군인들이 경비를 서는 모습. 같은 투어를 함께한 건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니키타는 영국 출신 전직 정치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르바초프 시절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노인과 러시아 출신 니키타가 한반도 최전선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묘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죠. 또한 이 투어에서 롤리타는 한 가지를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분위기 차이였습니다. Пока тут сижу, хочу еще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я заметила очень сильные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азиатами и европейцами. Тем, что азиаты очень-очень милые, добрые, открытые, разговорчивые и такие, в общем, другие. Европейцы же больше как мы, такие закрытые, Slavic face, вот так вот. И вообще другие, молчаливые, более какие-то, я не знаю, не то что грубые, но не такие няковая, как азиаты. Это такое серьезное различие менталитета, что для мен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여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경복궁이었습니다. 롤리타는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찾았는데요. 한복 착용 시 입장이 무료라는 사실을 알고는 반색을 했습니다. В Кёнбакун вход бесплатный именно в ханбоках. Но мы, конечно же, ханбоки взял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просто очень круто 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такая одежда,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и мы не могли просто ее не взять. 한복을 입고 600년 된 궁궐을 거니는 경험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니요. 롤리타는 경복궁의 단청 색감과 건축 규모에 압도됐고 이 공간이 이토록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395년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도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수십 년에 걸친 복원과 관리의 결과인데요. 관광객이 이 역사적 공간에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이 한복 한 벌이면 충분하다는 것. 한국이 문화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나누는지가 이 하나의 정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며칠을 서울 구석구석 누비고 나서 롤리타는 한국 거리를 걸으며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Я,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много в шоке. Я очень рада. Все, мне больше нечего сказать. Все выглядит опять настолько необычно. Я ждала этого целый год. И вот, наконец-то, это опять случилось. 1년을 기다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지하철, 한강공원의 야경, 밤 11시에도 살아 숨쉬는 거리, 그리고 한복을 입고 거닐던 경복궁까지. 롤리타의 서울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을 계속해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1년을 기다릴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힘입니다.